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마는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올여름 날씨 어떨지 아주 궁금한데요. 조현선 캐스터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선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프로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자, 날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는데,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비가 중북지방까지 다 올지, 네. 정리를 먼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 기온의 변화가 또 많이 예.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중부와 남부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계속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서울과 대구를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기온 전망인데 그러니까 최고 기온인가 보죠? 네, 낮 최고 그렇습니다. 기온. 네. 예. 이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보시다시피 계속 30도 안팎의 무더위고요. 서울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는 내일부터 이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모처럼 남부에서는 이 더위에서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어쨌든 남부지방 장마 전선이라는 게 이제 찬 공기하고 더운 네. 공기가 전선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그렇죠.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네. 주변에 이제 기압이 불안정하면서 비가 자꾸 내리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장마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도 남쪽에 장마 전선이 걸쳐져 있는데요. 네. 내일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전남과 제주도 이 전 지역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는 충청과 남부 내륙 전 지역까지 이 비가 내리고요. 네. 가장 기다리시는 이 비 소식일 텐데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이 가뭄 지역으로는 금요일에 드디어 비가 전국에 오게 됩니다. 금요일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비는 양은 뭐 충분한가요? 지금 해갈이 되려면 많은 양의 지금 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 경기에 가장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은 목요일까지의 이 비의 양만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안타깝게도 제주도와 이 전남 해안 쪽으로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의 최고 80mm고요. 윗세오름 같은 그 제주 상간 쪽으로는 120이 넘는 폭우가 아주 시원하게 쏟아지면서 예. 이 남부지방으로는 이 해갈에 아주 넉넉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서울은 지금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가 온다 해도 아주 적게 내려서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한 번에 많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기대하는 게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디에 다녀오셨잖아요. 강화에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저도 아까 잠깐 화면을 봤는데 네. 뭐 땅이 뭐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제가 그 가만히 서 계시는 농민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네. 이 보시는 그 화면 있잖아요.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땅이 바로, 좀 네.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개천 땅입니다. 개천이에요? 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예. 이 농민분께 여쭤보니까 원래는 물이 가득하고 물고기가 많아서 동네의 대표적인 쉼터가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든 단어는 황폐하다. 황폐하다.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황폐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땅이 회색빛으로 메말라 있었고요. 이 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쩍쩍 이 땅이 갈라져 있었고요.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이사이에 예. 바짝 마른 죽은 물고기가 아, 그래요? 네, 땅에 파묻혀 있었고 그것을 정말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을 보고 오니까 예, 오는 길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가볍진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손가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까지 들어갈 텐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말라서 죽은 네네. 모습인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치기만 해도 예. 땅이 쉽게 파헤치고요. 가루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바싹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빨리 비가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지금 이런 하지만 겁니다. 그 전에는 소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작은 접이식 우산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 한반도 주변에선 막 기압이 불안정했으면 좋겠네요. 비가 그래야 많이 내릴 테니까. 아주 불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불안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네. 태풍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이제 구체적인 태풍이 온다, 언제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올해 큰 태풍이 좀 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장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엘니뇨 많은 보도에서 느끼셨겠지만 엘니뇨가 강화가 되면서 이 태풍이 열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는 아주 강한 태풍, 발달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뭐 비를 포함할 수도 있고 바람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이 엘니뇨에 강화된 이 조건을 봤을 때는
예전 2012년 볼라벤 수준의 볼라벤 태풍이 수준의.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날씨 때문에 사실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면 메르스 사태도 쉽게 더 해결이 그렇죠.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논밭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농심이 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직접 가보니까 예. 더 표정에서도 보이더라고요. 힘을 모아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날씨 소식 지금까지 조현선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날씨 관련 이야기인데 조현선 캐스터는 이제 떠나셨고 윤정혜 기자와 함께 과일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네. 여름에 꼭 먹어야 되는 과일이라고 해서 이 키위가 등장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네. 제가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과일들 준비했잖아요. 요즘 비타민C 중요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비타민C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어떤 걸 드시겠냐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그럼 저는 오렌지 먹을 거예요. 그쵸? 비타민C가 제일 사실 많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렌지나 귤 아니면 레몬 좀 이렇게 신 음식에 비타민C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알아보니까 오렌지의 2배 이상 더 비타민C가 많은 게 사실은 키위였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가 예. 그래서 수치로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네요. 실제 보니까 과일별 그러네요. 비타민C 함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미리그램 단위인데요. 보시면 골드 키위가 161mg, 오렌지 저희 3배에 가깝죠. 그러네요. 뿐만 예. 아니라 귤, 또 사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메르스다, 독감이다, 또 여름 감기 독하다, 뭐 이래가지고 면역력이 지금 굉장히 화두에 올라와 있는데 이 면역력 강화에 비타민C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일 드실 때 이번에는 귤이나 오렌지보다는 키위를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지 저희가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은 어느 게 더 비싸요? 글쎄요, 제가 마트를 다녀오진 않아서 예. 잘은 모르겠는데 네. 골드 키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일 중에서 좀 비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남희 팀장. 네. 예. 키위 좋아하십니까? 많이 완전 드세요?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여성원 변호사께도 과일 많이 드시죠? 여름에 특히 키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전 과일을 돈이 없어서 많이 먹지는 못하고. 예. 다만, 변호사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못 드신다고요? 가난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예. 저기 키위, 그러니까 제 뉴질랜드 사람 별명이 키위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잘 살고 아마 면역력이 강한 게 아마 그 이 키위 때문이 아닌가. 저도 앞으로 돈 좀 열심히 벌어서 키위 좀 많이 먹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특히 또 요즘 같은 여름철에 비타민C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면역력이나 이런 걸 또 차치하고서도 이 자외선 많이 받잖아요. 네. 피부가 많이 자극이 되는데 이 피부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항암 물질을 더 생성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좀 비싸다고 하셔도 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뭐 이렇게 좋은 건지 키위가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키위의 대표적인 효능들 저희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키위가 뭐 몸에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호르몬, 또 진정 효과를 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런데 이 키위가 이 세로토닌 함량이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해소하는 물질이라고 하고요. 또 천연 당분, 이노스톨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노스톨 같은 경우엔 최근 연구 결과에 우울증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꿀꿀하다 하실 땐 키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또 지방질 함량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는데도 좋고요. 눈 건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좋게 하는 비타민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예, 비싸지만 않으면 키위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제 오늘 가서 키위 좀 저녁 때 사실 방송 끝나고 가면 좀 힘들잖아요. 몸이 좀 처지고 하는데 그렇죠. 뭐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또 키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골드 키위가 있고 그린 키위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이게? 네,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예. 보통 이 초록색이 보통은 더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요즘에는 더 당도가 높은 골드 키위도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영양소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골드 키위보다도 필수 영양소, 아니, 그린 키위보다도 필수 영양소가 골드 키위에 더 많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더 좋다 이거죠? 네, 예. 더 당도도 높고 필수 영양소도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골드 키위 기억해 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가 얘기하는 키위 어떤 건지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 필요한 양, 즉 100mg을 키위 한두 개만 섭취하면 드실 수가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인 비타민C 그리고 베타캐로틴은 산화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 먹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하게 되겠죠. 생으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깻잎이라든지 호박잎 이런 것들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깻잎 채소를
넉넉하게 드시면 여름철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갈아 먹는 것보다는, 그죠? 이거 네. 키위 주스도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갈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게 좋다. 갈아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설탕을 뿌려 먹거나 보통 과일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생과로 먹는 게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하기 더 좋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름에 좋은 음식, 과일, 바로 키위 이야기였습니다.